눈물의 이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 용인 푸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서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판다도 나이가 차면 짝을 찾고 번식을 해야만 이 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푸바오가 반드시 중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내미 같은 푸바오를 보내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푸바오 아리 중인 우리 푸더기 분들을 대신해서 푸바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최근 재개된 중국의 판다 외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월 22일이죠. 중국이 미국과 스페인 현지 동물원과 판다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판다 임대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늦어도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의 한 쌍의 판다가 다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은 사실상 반세기 만에 판다 외교가 끝났다고 평가되던 해였습니다. 한 해에만 16마리의 팬더가 각 나라에서 중국으로 줄줄이 보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임대 연장을 거부하는 식으로 관계가 나쁘거나 갈등이 있는 나라들로부터 판다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징벌적 판다 외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다를 대여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을 때는 그 수가 15마리나 됐다고 해요. 2024년 현재는 애틀랜타 동물원에 남아있는 4마리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판다들마저도 올해 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져야 하는데 미국 전역의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을 위기였던 거죠. 이런 상황이 냉랭한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판다 외교가 다시 재개될 거란 신호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당시였는데요. 미국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판다 보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후속 조치로 중국이 올해 안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판다 암수 한 쌍을 보낸다는 소식이 최근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떤 판다가 보내질지를 봤는데요. 샌디에이고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중국으로 다시 보내진 암컷 판다 바이윈의 그 딸, 그리고 그 짝꿍이 보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2003년 미국으로 보내져서 23년 동안 6마리의 새끼를 낳은 출산의 여왕으로도 불렸던 이 바이윈은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마치고 퇴역한 외교관이 따로 없었죠. 그런 바이윈의 딸이 샌디에이고로 다시 보내진다는 건요, 본국으로 돌아간 외교관의 그 딸이 대를 이어서 자기 엄마가 근무했던 공관으로 새 신랑과 함께 다시 배치가 되는 셈인데요. 바이윈은 사람 나이로 치면 지금 90세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그 임무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푸바오는 이제 아직 4살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0%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푸바오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다음에 중국으로 다시 보내져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다시 보내진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푸바오와 아주 비슷한 상황인 해외파 판다들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7년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샹샹이 있는데요. 이 암컷 판다 샹샹은 원래대로라면 2019년에 중국으로 다시 보내져야 했어요. 근데 이 샹샹을 보낼 수 없다는 일본 시민들의 이 빗발치는 요구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 때문에 반환이 한참 미뤄졌습니다. 5살이 된 샹샹은 2023년 2월이 돼서야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출국 전 마지막 관광객
추첨 경쟁률이 7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샹샹의 출국 날에는 아쉬워하는 일본 시민들로 눈물바다가 이뤄졌다고 해요. 샹샹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적응을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인의 90%가 중국에 반감이 있다는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샹샹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샹샹 반환 1주년을 맞아서 지금 샹샹이 지내고 있는 스촨성에 샹샹을 보러 가는 투어가 엄청 성행을 했다고 해요. 우리 푸바오를 보낼 수 없는 푸덕이들의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샹샹이 일본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2017년 프랑스 보발 동물원에서 태어난 수컷 판다 위안멍이 있는데요. 이 위안멍의 경우는 현재 푸바오의 가장 유력한 신랑감 후보로 알려져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작년 7월 5살의 나이로 다시 중국으로 반환됐는데요. 2023년 출국 당시에 위안멍의 데모이기도 한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직접 공항에서 배웅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화제였죠. 위안멍은 청두 판다 기지로 보내졌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별명이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꼬질꼬질해져서 거지 왕자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우픈 소식도 들리는데요. 위안멍은 푸바오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또 같은 해외파 출신이라서 가장 유력한 신랑감 후보라고 합니다. 푸공주와 어린 왕자, 이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울리는 한 쌍 아닌가요? 여튼 마찬가지로 위안멍이 프랑스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은 아주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회로를 풀 가동해보면 위안멍이 푸바오와 짝꿍이 돼서 이 프랑스가 아닌 한국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팩트는 이겁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됐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간 선례는 아직까지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판다 외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푸바오와 위안멍 이 한 조합으로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최초 사례이자 외교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정점을 지나서 한순간 곤두박질 쳤던 그 시기에 한중 관계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한국으로 보내진 바로 그 해에 사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한가운데 기적처럼 태어난 우리 푸바오. 2021년 5월 공개 이후로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550만 명이 넘는 시민을 만났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죠. 이름처럼 우리 푸바오는 한중 양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줬습니다. 임기를 마친 외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듯이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진 외교관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푸바오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돌아간다고 푸바오의 임무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푸바오가 한국과 중국 양쪽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터라 중국 당국의 뜻밖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푸바오가 중국에서 잘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나 한국에서 받은 대접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중국 정부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게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딱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푸바오를 외교관으로 임명해서 다시 한국으로 파견 보내면 되는 거죠. 주한 중국 대사관의 경우는 여러 차례 한국에 온 외교관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푸바오가 새 신랑과 함께 한국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전환점 또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쩌면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펼쳐졌던 판다 외교의 시작에 버금가는
그런 역대급 외교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행복회로를 너무 과하게 돌린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푸바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귀여운 푸바오가 새신랑 손을 잡고 한국으로 금이 환영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